안녕하세요. 축방향하종을 받는 물체에 대한 거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될 거고요. 오늘은 그 축방향하종을 받는 물체에 대해서 단면을 수직 단면을 하는 게 아니라 경사 단면을 줬을 때 그 경사 단면에서의 응력이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축방향 하종을 받게 되면 늘어나거나 압축이 될 텐데 이때 탄성 변형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있었죠. 엘레스티 에너지. 그거랑 동일하게 탄성 변형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제는 두 가지밖에 안 되고요. 시간은 좀 예전보다는 짧게 끝날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예상이긴 하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이 단원에서 이제 축방향 하종을 받는 그런 물체들에서 했었던 얘기들 마지막으로 리뷰하고 그러고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PPT를 보시면은 이게 가장 먼저 할 그 경사면에서 받게 되는 응력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PPT 화면인데요. 가장 먼저 보시는 화면은 그냥 수직 단면입니다. 그래서 축방향 하중을 받는 균일한 단면 보가 있고요. 이러한 형태의 보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수직 단면을 잘랐을 때, 여기 어딘가에 수직으로 MN이라고 하는 수직 단면을 잘랐을 때, 그때 받게 되는 응력이에요. 물론 응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응력 그대로 면적분의 힘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여기 가장 마지막에 있는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이때 응력이라는 거는 면적분의 힘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런데 그때 미소한 면적 C만큼을 잘랐어요. 그것을 잘라서 응력을 도시하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러한 형태의 응력 표시가 나오시게 될 겁니다. 가렸네요, 좀. 예, 그래서 응력 표시를 보시면은 이러한 C 부분을 아주 잘게 잘랐을 때, 그랬을 때 정육면체 형태의 어떤 미소 영역이 나오게 될 거고요. 이 미소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X방향에 대한 좌표축을 X방향, Y방향으로 나눴을 때 X방향에 대해서 응력을 면적분의 힘이다 라고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하중 P라는 게 가해지게 되면 이 하중 P가 재료를 따라서 이렇게 전달이 되어 가는 거니까 어디 응력을 자르든 어느 미소 면적을 자르든 간에 이러한 형태로 표현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경사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수직면에 대한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것을 경사면으로 자르면은 얘기가 조금 달라지게 될 것 같은데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자, 요번에는 똑같은 물체였어요. 똑같은 물체였는데 아까는 수직으로 잘랐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경사를 줘서 잘랐어요. 이렇게. 경사를 줘서 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사를 줘서 자르게 됐을 때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이 경사를 준 이 면, PQ면이죠. 이 PQ면에서 응력이 어떻게 변형이 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어떤 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수직 응력이라는 거는 그 면에 수직이 되는 응력을 수직 응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수직이 되는 하중, 그 다음에 면적, 그래서 응력은 면적분의 힘으로 계산을 하는 거였었죠. 근데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내가 면을 이렇게 PQ라는 면으로 이렇게 잘라버리게 되면은 이때 하중의 방향하고 그 다음에 면의 방향이 서로 수직이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가장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건 수직이 아니죠. 그러면 수직이 아니니까 이때 이 PQ라는 면에 대해서 응력을 PQ라는 면에 대해서 X방향 응력, 내가 좌표축을 이렇게 잡으면 XY로 잡으면 X방향 응력 어떻게 되는지 혹은 Y방향 응력 어떻게 되는지, 자, 이쪽 방향 응력 어떻게 되는지 혹은 이쪽 방향 응력이 어떻게 되는지 각각 그것이 궁금하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려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복합 응력, 조합 응력이 작용을 할 경우에 좀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아마 좀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넘어가는 그러한 용도입니다. 지금 당장 이 단원에서 중요하게 여겨지지는 않을 거예요. 나중에는 좀 필요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재료가 있는데 재료를 하중을 이렇게 받고 있다. 근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이 미소 면적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응력을 구하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응력 구하시면 되죠. 근데
이렇게 돼 있는 물체가 있어요. 이렇게 돼 면을 잡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면을 잡게 되면 그때 수직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이걸 노말 방향이라고 합니다. 수직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그러면 이 방향에 대해서 응력은 어떻게 계산할 거야?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죠.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자,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PQ라는 면에 대해서 응력을 구한다라고 하면 그 PQ라는 면에 대해서 방향을 우리가 노말 방향하고 탄젠트 방향 이렇게 두 가지로 잡습니다. 그리고 좌표축을 수평 방향을 X, 수직 방향을 Y로 이미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과 다르게 이쪽 방향, 그 면에 대해서 PQ라는 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을 노말 방향 N 방향, 그 다음에 나란한 방향, 이 수평항 방향, 이 방향을 탄젠트 방향에서 T 방향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좌표축을 X, Y 좌표축이 아니라 NT 좌표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X축 방향하고 그 다음에 노말 방향하고 축의 방향하고 그 사이 각도를 세타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 P만큼의 하중이 가해진 거였으니까 이 P만큼의 하중을 항상 대각선이 돼야 돼요. 하중을 분해를 할 때는 이 각도가 세타니까 N방향, 그러니까 노말 방향에 대해서 성분을 N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P만큼의 하중 중에 그 다음에 탄젠트 방향 성분을 V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각도 세타가 여기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노말 방향 하중 성분은 원래 하중 P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탄젠트 방향 하중 성분 V는 요거는 P라는 하중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P라고 하중을 표현을 안 했으니까 F라고 표현을 해주셔도 무방할 거예요. 그래서 노말 방향은 F의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시어 방향, 탄젠트 방향은 이거는 F에다가 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각각 표현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노말 방향 성분, 그 다음에 탄젠트 방향 성분, 하중을, 그러니까 이 축에 가해졌던 힘 P만큼을 이렇게 두 개의 성분으로 나눠준 겁니다. 그러면 이 노말 방향 성분에 의해서는 당연히 뭐가 생기겠어요? 노말 스트레스가 생기겠죠? 예. 그 다음에 얘에 의해서는 탄젠트 방향, 접선 방향이잖아요. 이 성분에 의해서는 쉬어 스트레스가 생기겠죠. 그래서 노말 스트레스가 이렇게, 쉬어 스트레스가 이렇게 표현이 각각 되시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면적인데요. 면적분의 힘이니까 그러면 면적을 A1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면적은 원래 이 사각형의 수직 단면적하고는 다르죠. 수직 단면적을 그냥 A라고 하면은 경사가 졌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경사가 졌으니까 자, 이게 수직입니다. 경사가 이렇게 져 있는 거죠. 이 사이의 각도가 문제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각도를 세타라고 정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정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이 각도가 세타가 될 겁니다. 이 각도가, 이 각도가 세타가 되죠. 그러면은 이 면적은 A, 이 면적을 A1. 그러면 코사인 세타 값이 A1 분의 A니까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면하는 그 PQ라는 면이죠. PQ라는 면에 대한 면적 A1 값은 코사인 세타 분의 A다 라고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으로부터 식이 이렇게 되겠죠. A1이 이렇게 나오고 코사인 세타 분의 A고 그 다음에 노말 방향 성분, 그 다음에 탄젠트 방향 성분이 각각 하중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시그마는 얘는 A1분의 노말 방향 성분이다. 그러면 노말 방향 성분이 P의 코사인 세타였으니까 이거 분의 코사인 세타 분의 A.
마찬가지로 시어 스트레스는 전달 능력은 A1분의 탄젠트 방향 하중 성분, 보면 탄젠트 방향 하중 성분이 P 사인 세타였으니까 이거 분의 코사인 세타 분의 A. 그러면 얘는 A분의 P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얘는 A분의 P 곱하기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공간이 부족하네요. 예. 이렇게 각각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던 전달 능력이나 수직 응력에 대해서 각각 코사인 제곱 세타 혹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의 비율로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노말 방향 성분이요. 노말 방향 응력을, 그러니까 노말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를 시그마 세타로, 그 다음에 시어 스트레스를 타우 세타. 세타라는 각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첨자 세타만큼을 그냥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각각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이때 앞에서 계산하신 대로 세타 방향 성분은 면적분의 힘에다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시어 성분은 면적분의 힘에다가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각각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는데 마이너스는 지금 당장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마이너스는 넘기고 생각을 해주셔도 관계가 없을 겁니다. 이건 이제 방향에 대한 건데요. 시어가 지금 위쪽 방향이 아니라 아래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봤기 때문에 위로 문제가 마이너스가 붙은 겁니다. 자, 우리 이런 공식 있죠? 백악 공식 있죠? 예, 고등학교 때 배운 백악 공식을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은 그러면 결국은 시그마 세타는 처음에 시그마 x라는 거는 우리 맨 처음에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봤을 때 P만큼의 하중 가해지고 요 면적을 A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시그마 X는 면적분의 힘 요거요. 이거에다가 코사인 제곱 세타를 곱한 것과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요겁니다. 얘가 시그마 X라고 그냥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다 코사인 제곱 세타를 곱한 것 같으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를 여기 있는 이 식을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 이러한 형태의 식으로 표현을 해 주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전달 능력도 요 식을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 이러한 형태로 각각 표현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식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각각 경사면에 대해서 수직 응력과 전달 능력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냐? 지금 결국은 이 수직 응력이나 전달 능력이 뭐에 대한 함수냐 하면 세타에 대한 함수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몇 도 돌렸느냐 이 경사 각도에 대한 함수니까 이거를 다시 경사 각도에 따라서 쭉 보게 되면 우리 경사 각도라는 거는 당연히 마이너스 90도부터 90도까지 변하겠죠. 이렇게 다시 말해서 이렇게 부재가 있으면은 내가 얘를 잘랐어요. 그러면 잘랐으면은 그때 이 각도입니다. 이게 세타예요. 반대로 돌렸으면 요건 플러스 세타겠죠. 반대로 돌렸으면 마이너스 세타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세타에서 플러스 세타까지 쭉 변한다라고 했을 때 수직 응력은 노말 방향 성분, 그 다음에 전단 방향 성분 타우죠? 예. 타우요. 타우 세타. 자, 수직 응력하고 전단 응력이 각각 오른쪽에 보시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를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수직 응력이라는 것은 2분의 시그마 x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니까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에 대한 함수식이 여기서 보시는 이 함수식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를 갖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세타가 0도일 때, 다시 말해서 세타가 0도일 때 가장 크죠. 노말 방향 성분이. 그렇겠죠. 세타가 0도라는 거는 이 방향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방향은 X방향과 같은 방향이니까 세타가 0도면은 노말 방향하고 그 다음에 X방향이 같은 방향이니까 당연히 수직 응력은 처음에 있었던 면적분의 힘하고 똑같아지겠죠. 만약에 90도다. 양쪽 끝에 90도다. 그러면 코사인 2세타니까 코사인 90도네요. 그러면 0이 나오게. 다시요. 코사인 180도네요.
그러면 0이 나오시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최대 수직 응력은 세타가 0일 때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이고요. 자, 45도일 경우에 양쪽에 45도일 경우에는 최대 수직 응력의 절반만큼의 수직 응력이 가해지게 되죠. 그래서 45도일 경우에는 얼마다? 시그마 세타 값은 2분의 시그마 맥시멈. 다시 말해서 2분의 시그마 x.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전단 응력도 마찬가지예요. 전단 응력은 밑에 있는 그래프처럼 되는데요. 세타가 0일 때는 0이네요. 세타가 양쪽 90도일 때도 마찬가지로 0이고 언제일 때 전단 응력이 가장 크냐? 45도일 때 전단 응력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세타가 0도나 세타가 플러스 마이너스 90도일 때는 전단 응력은 0이고 세타가 45도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근데 세타가 마이너스 45도일 때 양의 최대값, 플러스 45도일 때 음의 최대값을 갖는다. 요거는 체크만 해두세요.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최대 전단 응력의 크기는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요. 세타가 0일 때, 세타가 0도일 때 얘는 수직응력이죠. 수직응력 같은 경우는 x랑 같아요. 다시 말해서 수직응력이 최대입니다. 대신 전단응력은 얼마예요? 0이에요. 여기처럼. 자, 세타가 45도일 때, 자, 얘는 수직응력은 절반입니다. 2분의 세타 x예요. 전단응력은 최대입니다. 얼마냐? 얘가 맥시멈 값이고 이게 얼마냐면 2분의 시그마 세타예요. 같네요. 예, 같습니다. 45도일 때는 수직응력과 전단응력의 크기가 같아요. 그리고 0도일 때는 수직응력은 최대, 전단응력은 0이 됩니다. 90도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90도일 때는 다 0이죠. 예, 그래서 세타가 90도일 경우에는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90도일 경우에는 수직응력이나 이거나 전단응력이나 모두 다 0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90도일 때는 그닥 중요하지는 않고요. 0도일 때도 우리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어차피 이건 알고 있는 얘기니까. 우리 중요한 거는 요거 45도일 때 하나 신경 써주세요. 45도일 때 수직응력과 전단응력의 크기가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P만큼의 하중이 가해질 때, 죄송합니다. 네, P만큼의 하중이 가해질 때요. 여기 P만큼의 하중이 각각 가해질 때, 그랬을 때 미소 면적을 이 단면에, 이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잡은 경우가 있을 거고 수직이 아니게 잡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수직으로 잡을 경우에는 이렇게 수직으로 잡은 면입니다. 요거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시그마 x만큼의 응력이 가해지면 그냥 그거 그대로. 근데 B처럼 어떻게 45도로 잡게 되면은 전단 응력은 2분의 시그마 x, 수직 응력도 2분의 시그마 x 이렇게 각각 나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지금 전단 응력이 아까 밑에 방향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반대쪽 대칭입니다, 항상. 그래서 반대쪽 대칭도 나오는 거고요. 수직 응력이 노멀 방향하고 시어 방향 둘 다 있네요. 여기는 노멀 방향, 탄젠트 방향입니다. 죄송합니다. 노멀 방향하고 탄젠트 방향. 두 개 다 수직 응력을 갖게 되죠. 그래서 수직 응력은 노멀 방향하고 탄젠트 방향 둘 다 수직 응력, 전단 응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성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다시 종합 응력을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마 모어 서클이라는 거를 아마 배우시게 될 텐데 그때 설명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거기까지 진도를 나갈지는 아직 미정이니까. 예, 여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축하중을 받는 부재의 최대 전단 응력은 최대 축 응력의 절반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 전단 응력은 맥시멈 값은 2분의 시그마 x였었죠. 언제서? 세타가 45도일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재료가 인장에 비해서 전단에 훨씬 취약한 경우가 되는 거고요. 한번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을 겁니다. 인장보다 전단이 절반 정도밖에 못 버틴다. 요거 얘기예요. 전단에 의해서 대부분 파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거는 취성 재료인데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 같은 경우 하중을 가하게 되면은 이렇게 45도 단면으로 잘라지게 되는 거예요. 압축을 받는 목재는 45도 전단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장을 받고 있는 금속입니다. 인장 시험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금속편에 45도 방향으로 물결 무늬가 생겨요. 이건 탄성 재료이기 때문에, 탄소성 재료이기 때문에 깨지지는 않는데 대신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물결 무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경사면에 작용하는 그 응력을 나오는 거고요. 응력에 대한 얘기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수직 응력이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수직 응력이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하중에 의해서 그것을 전단 응력으로 어떻게 변경을 하시면 되느냐?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전단 응력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수직 경사면에 작용하는 응력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나눴고요. 예제는 수업 시간에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탄성 변형 에너지예요. 탄성 변형 에너지인데, 이거는 그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랑 동일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 칠판 안 펴고 그냥 여기다 직접 할게요. 자, 우리가 탄성력에 대해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있었죠. 용철이 이렇게 있고 용철 탄성 계수가 K이다. 그랬을 때 내가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X만큼 잡아당겼다. F만큼의 힘으로. 자, 그러면 이때 F하고 X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죠. 기울기가 K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얘를 잡아당기는 1 W입니다. 이거는 인테그럴 F의 dx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그래프상에서의 면적이죠. 적분을 하셔야 되니까. 그럼 면적은 내가 X만큼 잡아당겼다 그랬을 때 힘이 탄성력이 F였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얘는 2분의 1 곱하기 F에다가 X를 곱한 것 같아요. F가 탄성력이 후계 법칙에서 K 곱하기 X니까 집어넣어주면 2분의 1 KX 제곱입니다. 이만큼의 1이 뭐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죠. 지우는 게 없네요. 에너지. 네, 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다?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래서 2의 2로 표현을 하죠. 2분의 1 kx 제곱이었어요. 자, 이거는 용철에 대한 얘기죠. 우리는 용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봉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봉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봉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내가 봉을 P라는 하중으로 잡아당겨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봉을 P라는 하중으로, 그림은 요 그림 그냥 쓸게요. 봉을 P라는 하중으로 잡아당기게 되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랑 마찬가지로 하중하고 변형된 거리 사이의 관계가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를 갖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탄성 영역에서만이죠. 우리 스트레인 에너지, 탄성 변형 에너지거든요. 탄성 영역에서만 따져줍니다. 우리 지금 얘기하는 건 탄성 영역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델타만큼 변형이 됐어? 그때 하중이 P야. 그러면 그때 면적이 마찬가지로 한 1의 양이 되고 이게 탄성 변형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탄성 변형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형 에너지 기울은 U로 표현을 합니다. 얘는 적분하시려면 적분하시고요. 적분하실 필요 없이 얘는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가로가 델타, 세로가 P. 그래서 2분의 1 P 델타로 표현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델타가, 우리 델타 앞에서 어떻게 썼어요? 계속 2A분의 PL로 썼었죠?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싹 집어넣으시면은 결국은 탄성 변형 에너지는 2EA 분의 P 제곱에다가 L을 곱한 걸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가 탄성 변형 에너지예요.
용처를 잡아당겼을 때, 용처를 탄성계수가 K인 용처를 X만큼 잡아당겼을 때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2분의 1 KX 제곱으로 계산하는 것처럼, 이러한 샤프트를 잡아당겼을 때, 델타만큼의 길이로 잡아당겼을 때, P만큼의 하중을 가해서 델타만큼의 길이로 잡아당겼을 때 탄성 변형 에너지는 2의 2분의 P 제곱 L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델타 값하고 P 값이 주어졌으면 그냥 2분의 1 P 델타로 표현을 해주셔도 무방할 거고요. 자, 그래서 탄성 변형 에너지는 2의 2분의 P제곱 L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옆에 있는 식은 델타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변형량이 주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하중이 주어지는 경우니까 왼쪽에 있는 이 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을 거고요. 밑에는 강성도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건데 우리 앞에 그 강성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사용하실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요것만 신경을 써주시면 돼요. 근데 재료는 탄성 변형만 하는 건 아니죠.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항복점이냐? 여기쯤에 항복점이 되겠네요. 물론 Y축이 하중입니다. 여기서 이제 소성 변형, 항복이 일어난 거예요. 1등입니다. 1등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은 탄성 변형을 지나서 소성 변형까지 갔어요. B에서 하중을 제거했습니다. 하중을 제거하면은 일부 복원이 돼야죠. 그래서 여기까지 복원됐어요. 이거는 영구 변형입니다. 요만큼만 탄성 복원이죠. 그러면 이 경우에 탄성 변형 에너지는 이 면적이 탄성 변형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소성 변형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탄성 복원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탄성 변형 에너지가 발생을 할 것이고, 그때 탄성 변형 에너지는 마찬가지로 2의 2분의 P 제곱 L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이런 얘기고요. 만약에 불균일하게 봉이 나와져 있다. 만약에 봉이 불균이래요. 예, 따로따로 구하세요. 여기에 U, 여기에 U. 따로따로 구해서 총합 시그마 더해주시면 됩니다. 따로 구해서 더해주시면 된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재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구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변형되는 양이 따로 있을 테니까, 아니면 각각의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따로 있을 테니까 따로따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는 잠시만요. 역시나 카메라 없으면은 편해요.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보죠. 두 개만 해볼게요. 자, 부재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면적이 100mm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면적이 50mm 제곱 해줄게요.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해볼게요. 자, 얘는 길이가 200mm고요. 그 다음에 얘도 길이가 200mm입니다. 이렇게 각각 주어졌다라고 해볼게요. 하중을 한번 가해볼까요? 얘, 얼마나 가할까? 5kN 가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아래쪽 방향으로 5kN 가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쭉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탄성 변형 에너지가 얼마냐라고 만약에 물어봤어요. 토탈 탄성 변형 에너지가. 요거 저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거죠? 분해하는 거. 이거는 그냥 유니폼하지 않게 non-유니폼하게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니까 부정 정보는 아닙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거는 아니에요. 변형이 자유롭기 때문에 정정보에 속하게 될 거고, 대신 하중이 균일하지 않게 가해지는 경우예요. 그러면 얘는 요거랑 요거로 나눠졌죠. 그래서 위에 있는 물체, 밑에 있는 애, 역률 200 기가파스칼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애, 밑에 있는 애 두 개로 나눴어요. 밑에 있는 애 아래쪽 방향으로 5kN입니다. 당연히 위로 5kN 가해줘야 되겠죠. 자, 얘 이거 물체가 받는 힘들의 압력 0이다라고 하면은 다시 뭐가 나오겠어요? 이것으로부터 10kN 나오겠죠? 그래서 위로 10kN, 그러면 아래로 10kN. 그래서 요 놈이랑 더해서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다. 우리 앞에 저번 주에 배운 거는 그래서 이거였어요. 아, 그래. 그러니까 델타 1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2a분의 pl이다. 그래서 하중이 10kN이야. 하나, 둘, 셋. 길이가 200mm야. 그 다음에 역률이 200GPa이야. 하나, 둘, 셋. 면적은 100이야. 예. 그래서 공 2개 지워지고, 공 4개 지워지고, 2 지워지고, 0.1mm 변형되네요. 자, 얘는 델타 2입니다. 2a분의 pl이에요. 그래서 200. 하나, 둘, 셋. 면적이 50. 그 다음에, 하중이 5kN이네요. 그 다음에, 길이가 마찬가지로 200. 그러면 200, 공 3개, 공 3개 지워지네요. 5 지워지고, 얘도 0.1mm 늘어나네. 예, 인장. 그래서, 델타의 토탈은 0.2mm. 예, 이게 저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얘기죠. 자, 오늘은 그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 변형되는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저장된 에너지 U1이라고 하면, 이거는 2a분의 P제곱 L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P제곱, 하나, 둘, 3개네요. 됐죠? 아니죠? 10kN니까 제곱해 주시면은 여기에 하나, 둘, 셋, 4개가 더 붙겠죠. 200 이렇게 나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200 하나, 둘, 셋 곱하기 면적 100. 예. 숫자 너무 많다고 헷갈려 한다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2 지워지고요. 하나, 둘, 셋, 넷, 5개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5개 지워지죠. 그러면 1000 남잖아요. 1000을 2로 나누니까 500 나오겠네요. 500줄. 에너지니까 줄. 앞에서 에너지 단위 얘기도 안 했네요. 에너지는 줄이죠. 에너지는 1하고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인테그럴 F의 ds입니다. 힘에다가 거리를 곱하니까 뉴턴미터. 우리 뉴턴미터 모멘트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뉴턴미터는 에너지입니다. 줄이에요. 뉴턴미터가 2개라는 얘기죠. 그래서 뉴턴미터라는 단위를 2개로 나눠서 에너지로 들어가게 되면은 얘는 줄이 되는 거고요. 이게 모멘트로 들어가면은 그냥 뉴턴미터.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2개가 의미가 다르죠. 에너지로 쓰게 되면은 이거는 스칼라라고 해서 방향이 없는 물리량이고요. 모멘트는 회전 방향이 있잖아요.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그래서 이거는 벡터입니다. 2개가 의미가 달라요. 여튼 그래서 200줄, 500줄이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U2예요. 그러면 이거는 2a 분의 P제곱 L 마찬가지로 2 곱하기 2 하나 둘 셋 면적은 50이었네요. 그 다음에 P제곱 500이에요. 5000입니다. 제곱해 주시면 25 하나 둘 셋 곱하기 200 지우고 하나 지우고 공 2개 지워졌죠? 공이 하나 둘 셋 넷 그럼 여기도 하나 둘 셋 4개 지워집니다. 2 하나 살아남았네요. 5 지울까요? 5, 25 그러면 2분의 500 250줄이네요. 예. 그래서 에너지 토탈은 자, 조심하셔야 되는 거 U1 플러스 U2입니다.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 아니에요? 제가 방금 위에서 말씀드렸죠. 에너지는 스칼라입니다. 스칼라는 뭐예요?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 없어요.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합이에요. 더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750줄만큼의 에너지가 저장된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탄성 변형 에너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저는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 하나를 이용을 해서 뭘 구하라고? 변형량 구하라고, 탄성 에너지 구하라고, 그 다음에 시그마도 구하라고 할 수 있겠죠. 시그마 1, 시그마 2 각각 얼마냐? 예,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했었던 이러한 단순한 예제를 이용해서 시그마가 얼마냐, 변형량이 얼마냐, 탄성 변형 에너지가 얼마냐, 세 개 다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정보의 경우도 그렇고요, 부정정보의 경우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요번에 인클래스에서 해야 되는 게 이제 문제를 내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내시려면 뭐 이러한 형태로 하면은 일단 부정정보만을 뺀 나머지 문제는 다 만드실 수가 있겠네요. 하나의 문제만 이용을 해서요. 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보죠. 자, 연속된 물체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죠. 보시는 바와 같이 적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을 해서 변이량을, 만약에 우리가 에너지를 알고 있다면 오히려 얘를, 그래서 1의 양을 계산을 해서요. 이거는 뭐냐면은, 자, 먼저 첫 번째 스텝 1의 양을 계산합니다. 1의 양을 계산하면 그 1이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는 같아요. 그런 다음에 그걸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아니까 델타 값을 오히려 추적을 하는 겁니다. P분의 2U라고. 왜? 얘가 2분의 1 P 델타였었잖아요. 그래서 델타 값을 구하는 그러한 형태예요. 이건 예제를 한번 나중에 풀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거죠. 뭐 얼마만큼의 1을 해줬는지를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뭐 인테그럴 f의 ds니까 이거 가지고 계산을 해준 다음에 그거를 이용을 해서 델타 값을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예제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변형 에너지 밀도라는 거는 단위 면적당 변형 에너지 밀도인데요. 단위 최적에 대해서 변형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변형 에너지를 최적으로 나눠주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변형 에너지라는 게 EEA분의 P제곱 L이고요. 그 다음에 최적이라는 거 볼륨이죠. 면적 곱하기 길이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가 길이, 얘가 면적.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이 변형 에너지 밀도라는 거는 최적으로 두 개가 똑같아 보이네요. 예, 최적으로 탄성 변형 에너지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AL분의 큰 거죠. EEA분의 P제곱 L이니까 여기서 A가 지워지면 안 되죠. 예, 지워지면 안 되죠. 이렇게 나오니까 L하고 L이 지워져야죠. 이거 지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EEA 제곱분의 P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시면 변형 에너지 밀도예요.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예제는 수업 시간에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결국 이제 오늘 수업을 드린 거는 경사면에서 응력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탄성 변형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오늘 수업으로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단원 한번 정리를 좀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우리 2단원에서는 가장 먼저 첫 번째 뭐부터 배웠나요? 잠깐만요. 예. 첫 번째, 우리 축방향 변형에 대해서 배웠죠? 축방향 변형에 대해서. 그래서 축방향 변형이 어떻게 되느냐? axial 디포메이션하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하고 구분해 드렸었고요. 축방향 변형 델타 값은 EA분의 PL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축방향 변형에 대해서 수업을 쭉 한 다음에 이거에 의해서 응용되는 문제가 non-uniform한, 그러니까 일정하지 않은
하중을 받는 플러스 자유단. 다시 말해서 이렇게 물체가 있으면은 한쪽은 고정이 되어 있고 한쪽은 고정이 되어 있지 않는 이러한 물체에 대한 얘기를 했었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했던 거는 우리 저번 시간에 한 부정정보입니다. 부정정보예요. 부정정보는 길이 변화량이 정해져 있는 애. 걔네들이 부정정보였었고요. 저희 부정정보 같은 경우는 먼저 첫 번째 스텝이 자유물체도를 그린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자유물체도로부터 물체가 받는 힘들의 압력은 0이다. 혹은 물체가 받는 모멘트의 총합은 0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으로부터 F1 플러스 F2 이퀄 얼마다 라는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편형 사이관계식 델타 1하고 델타 2가 같다고 나올 수도 있고요. 델타 1 대 델타 2의 비율이 1대 2다. 뿅뿅뿅 대 뿅뿅뿅이다 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델타 1 플러스 알파가 델타 2다 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었었죠. 여튼 이렇게 해서 이것으로부터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E1 A1분의 F1 L1 이퀄 E2 A2분의 F2 L2다. 즉 델타 1은 이거고 델타 2는 이거니까 얘를 각각 이거를 각각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세 번째식, 요게 첫 번째식, 두 번째식.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두 번째식이 나와야 됩니다. F1 플러스 뿅뿅 F2는 뿅뿅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식하고 이 식을 연립을 해서 찾는 목적은 그거죠. 연립해서 F1 얼마? F2 얼마? 그러면 F1하고 F2 찾았으니까 그것으로부터 시그마 1 얼마? 시그마 2 얼마? 시그마 1, 시그마 2 찾았으니까 이것으로부터 델타 1 얼마, 델타 2 얼마. 예, 이거였습니다. 하는 게요. 위에 축변형 문제에서는 그냥 델타 1 얼마, 델타 2 얼마 요거 찾으시면 되는 거였는데요. 요건 조금 단계가 단계가 좀 더 길었었죠. 그 다음에 오늘 한 거는 세 번째 한 거는 이제 경사면 응력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해서 재료가 이렇게 있을 텐데 자 여기에 F만큼의 하중이 가해졌어요. 단면적이 A야. 에어리어는 A예요. A, 대문자 A. 자 그러면 이때 시그마 최대값은 면적분의 힘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랬을 때 만약에 내가 여기에 단면적을 이렇게 잡아요. 자 이렇게 그러면 수평 방향하고 세타만큼의 각도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타만큼의 각도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세타 방향 이거는 2분의 시그마 맥시멈 값에 이거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그 다음에 전단은요 타우 세타는 2분의 시그마 맥시멈에다가 곱하기 사인 2세타 이렇게 각각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이거 맞나요? 맞나? 45도니까 코사인 90도 0 맞네요. 그 다음에 얘는 45도일 때 사인 90도 1 맞네요. 예, 그러네요. 이 식 맞네요. 외운 건 아닌데 그냥 외워졌네요.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거. 그래서 세타 값이 45도일 때, 이럴 때 시그마 세타나 타우 세타나 둘 다 얼마다? 2분의 시그마 맥시멈이다. 45도일 때 얘가 뭐다? 최대값이다. 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탄성 변형 에너지 했었죠? 탄성 변형 에너지 2분의 P제곱 L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번에 수업 시간에는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면 되는데요. 예제를 만드실 때 다 들어가면 되는데 아무래도 경사면에서 응력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경사면에서 응력은 그러면 거기에 미소 면적 있는데 미소 면적 45도일 때 얼마냐? 하고 20도일 때 얼마냐? 그런 형태로 물어보면 됩니다.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같이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기는 해요. 축변형에서 정정보하고 부정정보의 형태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죠. 어떻게 할지.
자, 여튼 우리 이 단원에서 배운 얘기는 이런 거였었고요. 전다 능력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경사면에서 응력을 할 때는 전다 능력이 나오긴 하지만 경사면에서 응력은 제가 그랬죠. 이벤트라고. 지금 이 단원에서 그닥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얘는 그냥 이벤트였어요. 나중에 쓰실 얘기인데 그냥 들어간 것 뿐입니다. 그러면 저 경사면에서 응력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수직 응력만 있습니다. 전다 능력은 전혀 없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을 할 얘기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